오늘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고통의 불길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벼려내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강력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강렬한 여정에 동행하며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 힘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패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 성공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아주 극소량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서는 것, 그것은 제게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곧 훈련이고 규율이며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것은 단순히 달리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주를 위한 은유입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끈을 조여매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용기와 진심,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굳건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말입니다. 인생은 끔찍하게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열정이나 목적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법이나 알람 시계를 끄는 비법 같은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매일 아침 모든 인간이 그렇듯 젠장, 오늘 난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이 지옥 같은 하루를 어떻게 버텨내야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눈을 뜹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스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대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진짜 대화, 모든 인간이 내면에서 겪고 있는 이 고독한 싸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의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험실의 쥐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75%에 달하는 잠재력이 여전히 당신 내면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력, 영혼, 결단력, 용기, 배짱을 찾아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참 어리석구나. 하지만 더 똑똑해질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난 저런 건 못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제 상자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탐구하고 의지력과 용기를 기르면서 그 상자는 이 테이블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 과정이 당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가 아닌지에 대한 수많은 진실들을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답기만 한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매일 걷고 있습니다. 한번 그 문을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 은퇴하지 않나요?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강력한 의지력이 단지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몸이 제게 말합니다. 무릎도, 다리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 하지만 넌 아직 뛸 수 있어. 그러니 왜 뛰지 않는 거지? 아직 뛸 수 있는데 왜 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더 이상 운동화 끈을 맬 수 없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달립니다. 제가 만들어낸 의지력은 매일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니까요. 왜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까요? 어떤 이유에선지 신께서는 제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꾸밈이나 포장이 없습니다. 평생 날씬한 몸을 유지해온 사람이 하는 조언과는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형편없는 기분으로 일어나고 건강이 나빠져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삶. 3살배기 아이처럼 누군가 뒤를 닦아줘야 하는 그런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해줄 말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 만든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했기에 제 삶의 장르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비만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력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불씨가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사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다른 동기부여 연설가들의 강연을 듣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체중이 150kg에서 200, 250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가 체중을 감량할 때
저는 매일 아침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행복이나 평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친구여, 미안하지만 매일매일이 끔찍할 것입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겠죠. 우울하면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이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 앉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알았어. 이게 바로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 이것이 바로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자, 오늘은 이걸 해볼까? 같은 상냥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 같아. 이건 현실이야. 매일 저는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하기 전 첫 4주 동안 당신은 매일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당신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0kg의 몸에는 도파민도 희망도 없습니다.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뚱뚱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저만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질 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외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자식아,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말이 제 안에 불을 지핍니다.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주위를 둘러봐. 팀 같은 건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부모님도,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없었잖아. 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어. 내가 해낸 거야.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위해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를 원합니다. 함께 운동할 파트너나 책임감을 심어줄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정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힘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홀로, 아니 항상 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깨닫고 나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저 자신의 엉망인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광고판에 내걸고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판단해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신적 강인함도 단련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운동은 정신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규율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하루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지만 그 전쟁은 이미 집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통제해야 합니다. 좋아, 싸울 준비가 됐어라는 마음가짐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운동에서 비롯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할까요?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평범한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당신은 그들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지려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할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게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과 큰 문제가 있군요. 저는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을 향한 제 자신의 추한 질투심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제 자신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위대하고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인함이란 단순히 턱걸이나 잇몸 일으키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제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육체를 단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인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좌우명을 삶의 모든 곳에 가지고 다니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고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거짓된 동기부여도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진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두꺼운 낚아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저와 함께 일하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뚱뚱하고 엉망이라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며 춤추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려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나아지지 않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당신 내면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약함을 더 큰 근육으로 덮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더 크고 강한 포기자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역경이 닥치는 순간 맙서사 난 이렇게나 몸이 좋은데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왜 더 이상 추진력이 없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고통의 루틴, 즉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배고픔을 잃게 됩니다. 마라톤 한 번 완주하고 끝낸다면 거기서 성장은 멈춥니다. 다음 장애물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마찰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마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나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일단 그것을 정하고 나면 당신은 더 나아지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혹은 자기 자신과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그저 앉아만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람이 새벽 4시에 울리면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시작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1초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고통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우리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원시적인 본능에 지배당합니다. 그 1초의 순간에 저는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머물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혹한기 훈련 중 얼음물에 들어가 있을 때 제 몸은 물속에 있지만 제 정신은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정신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따뜻한 샤워를 하고 5일 뒤면 집에 가겠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저는 제 뇌를 진정시키고 그 1초의 결정을 통제합니다. 130시간의 지옥주 훈련 동안 수없이 찾아올 그 1초들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중 단 하나의 1초라도 실패하면 저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1초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닥쳐 이 몸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모닝커피와도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나서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독과 암이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아침 달리기를 통해 제 마음과 몸에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설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허둥대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게 한 방 먹일 것을 알기에 저는 미리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만 꿉니다.
그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선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해야 해 라고 구체적인 실행 목록을 작성할 때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친절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살이 좀 쪘네가 아니라 너는 뚱뚱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학습장애가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아프지만 정직한 대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위안을 얻지만 성장은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직시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움츠러듭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매일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실패해야 하듯 성장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의 모든 정답은 실패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듯 고통을 방문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부검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후에야 몸을 열어 사인을 밝히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당신의 뇌를 열어보십시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뇌 속 고통의 흔적, 그 상처들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그것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작심삼일을 반복합니다. 마음속 회로 차단기가 과부하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 착오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규율과 꾸준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바닥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재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진짜 정신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하는 일들, 즉 고통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5km를 뛰고 나서 아니야, 이 자식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모르는 누군가가 20km를 뛰고 있어. 한 발 더 내디뎌 라고 외치는 내면의 악마. 그 목소리가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한때 130kg이 넘는 거구로 묘지 옆을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잠들어 있을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죽지 말자. 제 안의 동기부여는 바로 이런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의 문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에 대한 피로감. 하지만 저는 제가 즐기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합니다.
성장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편한 그 지점에요. 매일 아침 은퇴를 결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짓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잠시 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 평범해지고 싶다고? 세상에 널린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안에 힘을 모른 채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살고 싶다고? 과거의 너로 돌아가고 싶다고, 데이비드? 그러면 저는 소리칩니다. 엿이나 먹어. 4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포기하라고 소리치는 그 지점은 사실 당신 능력의 40% 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둬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좋아, 45%까지 가볼까? 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그 약한 자신과 싸워 이길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며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받아들여. 그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저는 승리를 배우기 전에 실패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비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의 정신적 강인함, 조금의 자기 통제력만 있어도 이대해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마음의 굳은 살을 박이게 하는 것.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 당신은 조용해져야 합니다. 말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과 마음, 능력을 탐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생겨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거나 혹은 약해질 뿐입니다. 책임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인간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고 가장 나쁜 모습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취약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설계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이뤘어야 할 위대한 업적들이 적혀 있겠죠. 제 인생의 목표는 그 설계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성공은 진실을 향해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진실은 저를 바꾸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40%만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감, 깊고 어두운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을 편안한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침대에서 끌어내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을 때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될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목적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야만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문명화되지 않으려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싸움을 잃게 됩니다. 난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괜찮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정상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세상에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제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된 데서 옵니다. 저는 약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지력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죽는다 해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납치합니다. 시련을 당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승진에서 누락되었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뇌를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침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저는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게임을 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인간으로 보았고 그를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남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질 그 어떤 압력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팰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저지른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선택하지 않은 고통은 언젠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역같은 일을 하나씩 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300km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인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올 재앙과 트라우마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내십시오. 저는 매일 살았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 당신을 망가뜨린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